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 자영업자분들이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손에 쥐는 돈은 줄고 이자 부담은 늘고 자영업자 소득이 6년째 뒷걸음질이랍니다. 시원하게 어서 옵쇼 하고 싶은데 현실은 노쇼입니다. 최근에 한 빵집에 빵 100개를 주문하고 계산도 찾아갈 생각도 안 하길래 전화했더니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분 아세요? 인심 쓰세요? 라면서 조롱했다고 합니다. 주먹이 부들부들 떨리는 이 사연 3월 19일 수요일 김명준 뉴스파이터에서 잠시 후에 낱낱이 고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목 보세요. 요즘 왜 이런 사건이 많아졌나요? 하재근 평론가님 세상에. 네, 서울의 한 파출소에서 위험천만한 사건이 벌어질 뻔한 그런 일입니다. 네. 당시 사건이 영상으로 이제 잡혔는데 영상 보시겠습니다. 네네. 영상에 보시면 한적한 새벽 시간대인데 한 60대 남성이 파출소로 걸어 들어옵니다. 네. 근데 저 남성이 술에 취한 채 경찰관들한테 욕설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면서 너를 죽이러 왔다 이렇게까지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오. 근데 경찰관이 느끼기에 단순히 말뿐인 건 아닌 것 같다고 느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유심히 남성을 관찰했더니 네. 주머니에서 흉기가 발견이 됐습니다. 오. 그래서 경찰이 남성 뒤로 몰래 들어가서 다가서 끌어안고 다른 경찰관들이 합세해서 남성을 바닥에 넘어뜨려서 제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순간적인 경찰분들의 어떤 이 매의 눈, 정말 그게 어떤 큰 이 화근이 일어난 걸 막은 것 같은데 당시 제압에 나섰던 경찰분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점에 나갔는데 이분이 술에 많이 취하셔가지고 주변에 난동을 부리고 수차례 이제 귀가하라고 권유를 드렸는데 귀가를 안 하시고 계속 이제 난동을 부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음주소란으로 범칙금 5만 원짜리를 저희가 통고를 했는데 30분 정도 후에 파출소에 찾아온 거죠. 자기가 왜 통고 처분을 받아야 되느냐라고 이렇게 욕설과 함께 물어보셔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걸 용납을 못하시고 너 죽이러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에 저 몹쓸 남성. 그런데 김묘성 기자님 당시에 저 경찰분들이 혹시라도 또 술 취해서 또 횡설수설 하나 보다라고 무심코 넘겼다면 진짜 큰 일을 당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경찰관들의 눈썰미가 대단하고 또 경력과 그 경험 정말 무시할 수 없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경찰관은요. 해당 남성이 불과 30분 전에 범칙금을 받았다는 점 그리고 남성의 점퍼 주머니 속에 뭔가 불룩하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게다가 위협적인 언행을 보였잖아요. 너 죽이러 왔다라고 소리를 질렀기 때문에 네. 앙심을 품고 흉기를 들고 찾아온 것이 아닐까 계속 의심을 하면서 남성을 주시했습니다. 네. 당시 상황을 최성지 경장님은 이렇게 회고를 했는데요. 네. 사람이 다치지 않게 그냥 빨리 제압해야겠다라는 생각만 했었다. 네. 단지 시간이 지나고 한번 다시 생각해 보니까 섬뜩한 느낌도 든다라고 또 회상하기도 했습니다. 왜 안 그러겠어요? 근데 진짜 저 남성 진짜 어리석어요. 박혜원 변호사님, 자기가 잘못했으면 아이고 내가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야겠다 하지. 그걸 술 취해가 술을 먹고 와가지고 세상 어디 지구대 파출소에 흉기를 품에 안고 들어올 생각을 해요, 진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경찰관을 위협했던 그 사내는요, 사실은 전과 5범의 그 전과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경찰에서는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를 적용을 했는데요. 보시면 흉기를 휘두르거나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단순한 범칙금 5만 원에서 강력 범죄자로 되어버린 꼴이 되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최진영 변호사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저 장면을 이 파출소에 근무하던 경찰관분들, 직원, 가족분들이 만약에 봤다면 이런 생각도 하셨을 거예요. 어머 세상에 내 남편 또는 내 아들이 정말 이 위험한 상황에서 근무하는구나. 저 만약에 흉기 든 남성이 정말 저 흉기로 해코지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걱정과 불안에 진짜 하룻밤에도 발편이 못 죽고 주무실 것 같아요, 진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칼을 막을 수 있는 방검복이라든가 아니면 총탄을 막을 수 있는 방탄복 같은 거를 입은 것이 아니고 평상복을 입은 상태였잖아요. 네. 그런데 그래도 이 그 경찰관님이 매의 눈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네. 딱 보니까 뭔가 이상하다는 그런 어떤 그 형사의 낌새로 이 부분을 그 미리 제압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박수를 쳐주고 싶은데요. 네.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그냥 공무집행방해가 아니고 특수공무집행방해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이용하거나 흉기를 휴대한 상태였는데 이 경우에는 일반 공무집행방해의 2분의 1 형이 가중됩니다. 어허. 일반형이 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니까 네. 특수자 붙이면은 징역 7년 6개월 이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굉장히 강한 범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은 절대 이래서는 안 됩니다. 거기다가 네. 전과 5번 물론 그것이 뭐 그 폭행인과 관련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 정도라고 한다고 하면은 아마 구속영장 칠 가능성 크지 않을까 예측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자업자득인 거예요. 앞으로 이제 뭐 구속영장이 신청되고 또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봐야겠지만 이건 자업자득인 거예요. 왜 우리 사회가 요즘 이렇게 됐어요? 욱하는 사회가 된 거예요. 왜? 자기가 잘못했으면 반성하고 참여할 줄 알아야지 흉기를 들고 보복하러 오다니요 세상에. 저 몹쓸 인간 앞으로 정말 백배사지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여주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영화 제목도 아니고 7억과 함께 사라진 그녀 이거 대관절 무슨 얘기예요 김묘성 기자님? 네, 이 소식을 전하면서도 이게 정말 현실 속에서 가능한 일인가라고 의문이 듭니다. 저희 뉴스파이터에서도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네. 광주에 위치한 한 대규모 아파트에는 무려 25년간 홀로 격리 업무를 해온 한 40대 여성이 있었는데 네. 이 격리 직원이요. 최근 관리비와 장기 수선 충당금 등 7억여 원을 빼돌리고 잠적했다라고 알려졌습니다. 아 기억나요 이거 저희가 해드렸죠 진짜. 그렇습니다. 네. 이 격리 직원이 지난 5일부터 돌연 출근을 하지 않자 관리사무소 측이 대신 은행 업무를 보려다가 횡령 사실을 알게 되면서 경찰에 고소를 했고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네. 그런데 무려 2주째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에? 아니 그때 저희가 이 사건 보도해 드릴 때 지금 보세요. 뭔가 단서가 될 만한 걸 못 찾았다 이제 그랬는데 지금 최진영 변호사님 이거 얘기해 드릴게요. 이거 뭐 최진영 변호사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그때 당시에 저희가 이 얘기할 때 대한민국은 CCTV도 많고 그리고 삼면이 바다가 둘러싸이고 북한으로 못 가니까 이거 금방 잡힐 거야. 당시에 뉴스파이터 끝나고 검거가 됐다는 소식 들려올 거야 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못 잡았던 게 말이 돼요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경찰이 요즘 우리나라 경찰 실력이 아주 탁월한 줄 알았는데 적어도 이 사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체포하지 못했다는 것이 좀 안타까운데요. 그래도 실질적으로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하자마자 두 가지 추진을 바로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출국금지 조치. 두 번째, 돈을 회수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 사람 계좌와 관련해서 계좌 동결해서 돈 뽑아가지 못하는 것. 두 개는 일단 해놨는데 문제는 계좌 동결을 했다고 하지만 거기에 돈을 넣어서 갔을 가능성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수사를 통해 가지고 과연 그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갈 가능성은 낮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의 행방을 찾는 것가 일단 첫 번째 중요할 것이고 더불어서 해외 출국 금지는 했다고 하는데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은 출국과 관련해서 출국 확인 여부가 아직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2주 정도라고 한다고 하면은 정상적으로 이미 출국했을 가능성 하나. 두 번째는 사실 서해안 같은 경우에는 중국 같은 데로 밀입국할 가능성도 있잖아요. 이른바 이렇기 밀항. 때문에 밀항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그 CCTV를 면밀하게 추적해야 아시다시피 CCTV는 길게 해봤자 한 달이면 CCTV 사라져 버립니다. 이른바 덮어쓰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달이 넘기 전에 초동 수사로서 최대한 이 그 피의자를 찾기 위해서 최선을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네. 오늘 그 확인을 해봤더니만 네. 뉴스파이터 제작진이 네. 경찰에 확인해 본 결과 아직까지도 행방이 묘연하다라는 후문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아까 최진영 변호사 말씀 중에 지금 출국금지 조치는 됐지만 혹시 이 출국금지 조치가 되기 전에 신속하게 이 몹쓸 인간이 이 격리라는 사람이 해외로 빠져나갔다면
출국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요? 아, 근데 이미 정상적으로 출국을 했다고 하면 출국 사실이 확인이 됩니다. 실제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한 20억 정도 사기 피의자를 제가 변호를 했는데 네. 계속 무죄를 주장을 했었는데 선고하기 이틀 전에 출국했다는 걸 알아버렸어요. 어허. 그런 일이 벌어지게 이렇게 출국 금지를 안 해놓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일단 정상적인 출국을 했다고 하면은 출입국 관리소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정상적인 출국이라면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이 정상적인 출국을 했는지도 아직까지 확인이 못 되고 있고 아하. 더불어서 비밀스럽게 돈을 주고 서해안을 통해서 중국으로 갔을 가능성 이런 부분도 면밀하게 어떻게 보면 해안 경비대를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혹시요 박효은 변호사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만약에 못 빠져나갔다면 대한민국을 그럼 7억이란 돈을 그 짧은 기간에 펑펑 쓰진 않았을 거라고 물론 쓸 수도 있지만 그런데 그럼 현금 왜냐면 카드를 쓰면 자기의 생활 반응이 드러나니까 카드를 쓰진 않았을 것 같고 혹시 공범이나 또는 조력자가 있어서 지금 이 국내에서 여기저기 은신처를 삼아서 도주하고 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네, 제가 보기엔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거액의 관리비들을 갖다 횡령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요. 믿을 수 있는 건 자기가 갖고 있는 돈밖에 없습니다. 통장 거래라든지 아니면 인터넷 뱅킹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민한 격리 직원이기 때문에 그걸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현금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거나 이미 공범자에게 현금을 건네둔 상태에서 그 둘끼리 돈으로 뭉쳐있는 공동체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주가 넘어가도 잡히지 않는다는 것은요. 이 격리 직원이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거나 이미 계획하에 도주하고 그 돈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하재근 평론가님 지금 애가 타는 건 경찰분들도 이 몹쓸 인간 잡아야 되니까 애가 타겠지만 지금 저 아파트 주민분들은 무지 애먼 상태죠. 애먼 지금 저 주민분들은 지금 분통 터지고 피해를 당하는 거잖아요. 관리비 한 푼도 뭐 다 납부한 거를 지금 7억이 쌓인데 그걸 다 지금 홀라당 지금 다 날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 이 주민분들이 이 아파트에서 내야 될 공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럼 예. 주민분들 또 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주민분들은 지금 엄청난 피해를 당하게 된 것이고 공과금 낼 돈을 지금 피해를 당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공과금을 내지 않으면 이게 혹시 막 단전 단수 이렇게 이어질 수도 있으니까 주민들은 당연히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데 네. 그래서 긴급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하. 그래서 일단 돈을 걷어서 이 상황을 좀 넘어가 보자라고 하는 취지로 나중에 그 환급을 해줄 테니까 네. 지금 당장은 세대별로 25만 원, 30만 원씩 어머나. 내서 일단 낼 건 내자. 저게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25에서 30이면요. 그렇게 해서 돈을 내면서 나중에 환급해 주겠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환급을 해 주려면 7억 원이 회수가 돼야 되는데 그러네요. 그 부분이 불투명하니까 아하. 주민들은 정말 지금 답답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혹시요, 박효연 변호사님, 이건 진짜 아마 주민분들도 궁금해하실 대목일 수 있어요. 자, 오늘이라도 왜냐면 지금 우리 경찰분들이 백방으로 지금 뛰어다니고 계시니까 저 몹쓸인간 검거하려고. 근데 검거를 했다는 소식이 반갑게 들려왔다 하더라도 저 인간이 나 다 써버렸어요. 없어요. 뒤져보세요. 없어. 만약 7억을 다 썼다고 우기면 왜냐면 이 교도소에 몇 년 갔다 오면 나중에 이거 가지고 내가 평생 진짜 부유하게 살 수 있어. 혹시 그런 생각으로 없다고 우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네,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돈을 환급받는 방법들이 현실적으로는 맞닿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허. 원칙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 돈은 범죄 수익금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해가지고요. 그분의 모든 그 격리 직원의 모든 재산들을 압류를 하고요. 몰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돈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이 원래 범죄자들은요. 자기가 나쁜 짓을 한 다음에 내가 한 짓이 뉴스에 어떻게 나오거나 관심을 둘 거예요. 지금 아마 해외로 혹시 그러지 않았길 바라지만 빠져나갔다 하더라도 인터넷 다 뒤져볼 거예요. 그렇다면 본인도 가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소문이 흉흉하게 다 퍼져가지고 가족들 다 망신시키고 있어요. 가족들이 지금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해외로 빠져나갔다면 한국으로 들어와서 자수를 하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한국에 남아있는 가족들이 정말로 굴욕당하지 않고 창피당하지 않는 그런 방법일 거예요.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거됐다는 소식 들려오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허, 수확물을 자랑했다. 누군가 궁금했더니 이효정? 아니, 김효정이 우리한테 익숙한 이름 아니에요, 이분? 네, 그렇습니다. 45년 차 베테랑 배우 이효정 씨를 두고 지금 당근 할아버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어허. 왜 갑자기 당근이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네. 중고거래 플랫폼 있잖아요. 아. 거기를 정말 잘 이용하신다고 합니다. 아하. 그런데 여기서 그 물건을 사고 파는 과정도 굉장히 매너가 좋기 때문에 매너가 좋으면 이웃들로부터 평가를 또 받을 수 있잖아요. 어허. 평가를 받으면 내 온도가 체온이 올라가는 표시가 있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분은 너무 좋은 나머지 온도가 뜨거워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뜨거운 매너를 자랑하고 있는데 네. 말씀드렸다시피 이효정 배우의 이야기입니다. 이쯤 되면 과연 어떤 중고 물품들을 구매했을지 궁금한데요. 영상이 준비됐습니다. 함께 확인해 보시죠. 혹시 뭐 이런 것도 당근 이용하신 건가요? 그렇죠. 이만큼 갖고 이거 들고 들어. 이거 10,000원? 이것도 당근. 아, 그렇죠. 이 의젤도 당근으로 사신 거예요? 그러겠죠? 아니야? 물론. 딱 필요한 것만. 이것도요? TV도요? 당근. 와, 이건 어떻게 갖고 아니 나는 이거 가지? 어떻게 들고 오시냐? 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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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이 방은 거의 다 당근만. 당근을 다 하셨구나. 그리고 저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네. 저건 어디다가 숨겨놨던 먼지가 거야? 수북하게 쌓여있어. 아유, 혼날까 봐 감춰놨지. 아, 이거는 근데 아니 얼마 주고 사셨는데? 200, 내가 200에 샀으면 200에 샀다고 아내 앞에서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얼마에 사셨을 것 같아요? 글쎄요. 이거 사서 지금 눈으로 지금 눈으로 쐈어. 지금 레이저 쐈어.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는 아내분의 모습까지 저희가 봤는데, 근데 하재근 평론가님, 시청자분들도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어요. 아, 연예인이면, 왜냐면 그 거래, 중고 물품 거래하러 오면, 연예인분 아니세요라고 그런 게 부담스러워 안 할 법도 한데 이걸 정말 활발하게 하신다 놀랄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효정 씨가 중고 거래를 정말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래 자체를 좋아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물건이 필요해서 산다기보다는 사놓으면 필요해지겠지라는 주의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 뭐 진짜 저것도 지금 중고거래 하나 봐라. 지금 방금 소개된 물품 말고도 가죽 저렇게 기분 좋게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뭐 가죽 소파, 손 마사지기, 발 마사지기, 술잔 세트, 관절 인형 등등등 중고 거래 횟수가 벌써 300회를 넘어가고 어머나. 있다고 합니다. 이걸 정말 다 쓴단 말인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네. 이효정 씨가 뭐라고 그랬냐면 중고품에 편견이 있을 수도 있는데 하나 둘 갖다 놓고 보면 제법 쓰임새가 있다. 네. 자꾸 사다 보니 안목도 생긴다. 네.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뭐 꼭 물건이 필요하고 그런 것 차원도 있지만 사람의 정이 느껴진다는 네. 거예요. 저 중고 거래가 주로 동네 주민들하고 아.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안에서 뭔가 따뜻한 정을 느낀다고 합니다. 아, 네, 그래서 그렇죠. 이효정 씨가 우리 동네가 집값이 20년 전하고 똑같아요. 하면서 한숨을 푹 내쉬면서도 네. 중고 거래하면서 느껴지는 이 뜨거운 정 그것 때문에 동네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저게 이제 손정희 변호사님, 이효정 씨 입장에서는 필요한 거니까 중고 거래를 하든 새로 사든 본인은 좋을 수 있는데 아내분이나 가족분들 입장에서 아니 이거 우리가 쓸 것도 아니 집에만 공간만 차지하고 이게 뭐야 당장 내다버려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처음에는 저 사람 왜 저러지 싶었다고 합니다. 많은 아내들이 집만 많아지고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나 다를까 자식들 앞에서 나 이제 더 이상은 이대로 못 살겠다. 엄포 아닌 엄포도 놓기도 했었다고 어허. 하는데 과연 이효정 씨의 운명은 어떻게 됐을지 운명까지? 직접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네네. 제가 좀 이렇게 잔소리를 잘 안 하는 스타일이라 뭐 얼마나 하겠어 이랬는데 너무 화가 나니까 제가 애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엄마는 아빠랑 못 살 것 같아. 그 정도로 좀 스트레스셨구나. 언제까지 이렇게 할지 모르겠다. 나는 너무 힘들다. 아, 위에요. 그랬더니 우리 큰딸이 엄마 하면 얼마나 하겠어. 그냥 엄마가 좀 참고 있어봐. 아빠는 그게 신세계인가 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나는 그래. 한번 참아보자 했는데 그게 이제 모델까지 되고 하니까 제가 그냥 잘 참으셨어요. 이걸로 이제 연결되니까 수입으로 연결되니까 잘 참았구나. 참선자의 복이 있나요? 맞아. 이제 알바는
두고 해야겠다. 우리 동네 모든 알바? 어머 대박 사건 아니 저걸 즐겨하다 보니까 광고 모델까지 했다. 아니 하필 이거 레알이에요 진짜? 그렇습니다. 방금 영상 보신 것처럼 이효정 씨가 중고 거래로 대성하다 보니 급기야 중고 거래 사이트 그 플랫폼에 모델까지 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경사가 난 것인데 저럴 정도로 지금 많은 거래를 했다는 얘기고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는 얘기잖아요. 와. 그런데 이효정 씨가 굉장히 유명한 배우인데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주민들이 자신을 알아볼 때 네. 이효정 씨 아니세요? 이런 식으로 알아보는 경우보다 네. 혹시 유진이 아빠 아니세요? 이렇게 알아보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방금 이제 보신 광고 영상에서 네. 함께 나온 다른 남성이 있었는데 네. 바로 그 남성이 아들인 배우 이유진 씨입니다. 아들도 배우예요? 그렇습니다. 아들인 이유진 씨가 지금 벌써 12년 차 배우인데 어머나. 두 사람이 부자지간이라는 게 알려진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아하. 왜냐하면 이유진 씨가 처음에 데뷔했을 때는 내 아버지가 이효정 씨다라는 말을 안 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누구의 아들로 알려지는 게 그런 싫어서. 그러네요. 뭐라 그랬냐면 보통 사람들은 일을 할 때 자신의 아버지가 누군지 말을 안 하지 않나. 그러니까 나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활동했을 뿐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그런 생각은 정말 뭔가 바람직하다는 생각도 들고 좀 훌륭해 보이는 게 아버지 후광 없고 나 배우 하고 있어요. 아버지 누구예요?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았나 봐요. 사실 정말 부럽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유진이 아빠인데 네. 그래요? 아들로 인해서 아빠가 제2의 전성기를 누린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이런 걸 느낄 수가 밖에 없는데요. 네. 실제로 지금 예능 프로그램에도 함께 이제 출연도 하면서 이효정, 이유진 부자가 모두 제2의 전성기를 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는 점에서 거기다가 또 최근에는 또 연극 같은 것도 한다라고 하는데 직장 상사와 이게 직장 어떻게 보면 부하 이런 관계로 해서 부자지간이 나오는데 이게 그냥 좋은 게 아니고 네. 그냥 서로 멱살 잡고 싸우는 게 나온다고 네. 하니까 그거는 연극이겠죠. 네. 아마 두 분의 어떤 이 가족이 훈훈한 모습 정말 다른 가족이 부러운 그런 부러우면 지는데 정말 부럽습니다. 네. 아니 근데 아드님과 함께 뭔가 같은 무대에 서기도 하고 또 이렇게 또 흥행도 하고 제2의 전성기 같은 인기도 누린다는 것은 아마 모르긴 몰라도 평소에 이효정 씨가 쭉 수십 년간 연기 생활을 해오면서 시청자분들과 많은 팬분들에게 참 많은 사랑, 좋은 이미지를 심어온 덕분 아닌가? 그게 지금 빛을 발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 중고거래도 활발하게 또 하시기를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차 크림빵 100개 맛있겠다. 저녁 시간 앞두고 있었는지 몰라도 주문하더니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다는 걸까? 배달이 잘 됐다는 걸까요? 어떻습니까? 네, 제주시의 한 동네에서 5년째 빵집을 운영하는 사장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일에 전화 한 통을 받는데요. 네. 제주에 있는 한 해병대 부대의 간부다라고 소개하는 남성이었습니다. 예약 전화 한 통이었어요. 네. 부대원들을 위한 녹차 크림빵 100개를 주문하겠습니다라는 전화였는데 맛있겠다, 그러면서 14일 오전 9시에 다른 간부가 그 녹차 크림빵 100개를 찾으러 갈 겁니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상당히 구체적으로 날짜와 시간까지 정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4일 오전 9시가 됐습니다. 네. 사장님은 정성껏 만든 녹차 크림빵을 전달하려고 딱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약속 시간이 지나도록 빵을 찾으러 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지금 이 빵인가 봐요. 실제 이 빵이에요. 지금 준비한 빵이에요. 지금 100개 정말 딱 정성스럽게 포장까지 해가지고 지금 이 상자에 넣어놨는데 설마 하재근 평은 왜 연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찾으러 오겠다던 사람이 찾으러 오지도 않고 말씀하신 대로 연락도 안 된 거예요. 전화해도. 혹시 깜빡한 거예요? 그래서 깜빡했나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네. 깜빡한 건 확실히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안 왔고 연락 안 받았는데 문자를 보냈거든요. 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어허. 오전 9시에 그렇게 답이 없었는데 네. 2시간을 더 기다리다가 아이고. 오전 11시에 또 문자를 보냈습니다. 네. 지금 손님 빵 안 찾아가셔서 빵이 지금 우리 가게 쇼케이스에 쌓여 있어서 지금 영업이 안 됩니다. 맞아요. 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답이 온 거예요. 답이 왔는데 네. 만약에 깜빡한 거면 잊어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장 찾으러 가겠습니다. 아, 맞아. 지금 갈게요. 막 그래야죠. 라든가 네. 지금 입금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래야 되는데 뭐라고 답이 왔냐면 네.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딱 한마디가 왔다고 합니다. 아니 딱 봐도 답을 보니까 손정희 변호사님
묻는 말 대답 않고 무슨 동문서답하는 경우이잖아요. 지금 무슨 황당한 경우예요? 그렇습니다. 뭔가 굉장히 이상한 느낌을 지울 수 없죠. 동문서답뿐만 아니라 그 이유에 대하도 굉장히 좀 황당한데요. 일단은 이렇게 가타부타 변명도 해명도 납득하기 어렵게 이야기를 해서 업체 측에서도 네. 이거 업무방해죄로 법적 조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럼 통상적으로 죄송합니다. 뭐 사과하고 사정을 설명을 해야 될 것인데 지금 병사들이 전부 녹차 알러지가 있어서 후임 통해서 전달했는데 전달 못 받으셨나요? 라는 황당한 이야기를 하고요. 못 받았다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죄송합니다. 주변 보육원에 후원하시고 좋은 일 한번 하시길 바랍니다. 시간 낭비하시지 않길 바랍니다. 이런 태도를 보였다는 건데요. 한마디로 반성도 안 하고 사과도 안 하고 오히려 이 사장님에게 적반하장으로 이래라 저래라 뭐 후원을 하라 마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사장님에게 좀 조롱 섞인 답변을 했다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이 인간 뭐 하는 인간이에요? 하재근 평론가님 조롱 문자를 넘어서 이건 굴욕감을 준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주변 보육원에 후원하시고 좋은 일 한번 하시길 바랍니다. 시간 낭비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아니 근데 대체 이 인간 그러면 일단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해당 군부대에 빨리 가서 저 잡아들이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까 신고를 하고 알아봤더니 해당 군부대에선 우리는 그런 빵을 주문한 적이 없다. 결국 사칭이었다는 겁니다. 어머나? 완전히 속아서 당한 건데 지금 이 사연자는 녹차 크림빵 100개 판매가는 33만 원인데 그 돈 그 손해보다 내가 만든 시간과 노력이 허사가 된 게 화가 났다. 라고 하면서 요즘 같은 불경기에 단체 주문 들어오면 행여라도 취소될까 봐 노심초사하면서 준비를 하는 세상에. 그러한 자영업자의 심리를 알면서 지금 나를 갖고 논 것이 아니냐 분통을 터뜨렸는데 네. 그래도 또 다행히 네. 이 사연을 SNS에 올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응원을 해주면서 내가 대신 사주겠다라고 하면서 또 빵을 사러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세상에. 그나마 좀 마음이 따뜻하고 울컥해졌다라고 네. 사연을 올렸습니다. 왜 안 그러겠어요. 그나마 진짜 아직은 우리가 살만하다는 걸 보여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에 감동할 지금 상황이 아니잖아요. 빨리 감동은 감동이지만 저 몹쓸인가 빨리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전화번호가 남아있으니까 그걸 토대로 잡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경찰이 바로 신고에 나서야 될 것 같은데 이 사안뿐만 아니고 유사한 수법이 제주도뿐만 아니고 비슷한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어머.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그 수사기관의 경보 발령 이런 부분도 필요하고 신속한 검거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형법적으로 봤을 때 이 사안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그리고 또 사기 미수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경찰 같은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지금 그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허위 사실 유포하거나 위계로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공무집행 방해가 비슷한데 근데 저는 이게 오히려 업무방해보다는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을까. 처음부터 주문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속여가지고 만들게 해서 손해를 보게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거는 업무방해보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형이 훨씬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경찰이 수사를 함에 있어서도 적용 법조에 대해서도 좀 더 면밀한 검토가 좀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네. 생각합니다. 저 인간 반드시 경찰분들이 좀 잡아주세요. 그래야지 전국에 지금도 열심히 땀 흘려가면서 주문 한 개 받으면 그 한 개라도 정성껏 준비하시는 자영업자분들이 힘내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노쇼가 문제되는 게 여러분 이런 뭐 자영업자분들이 파는 음식에만 있는 게 국한된 게 아니에요. 여기에도 지금 노쇼 때문에 골칫거리를 앓고 있다면서요. 지금 박희원 변호사님. 네, 그렇습니다. 주말이나 공휴일, 명절 때 고속버스 터미널에 승차권을 예매하기 위해서 갔는데 막상 표를 구하지 못한 경우들 많이 계셨을 겁니다. 인터넷 예약하면 이미 다 저기 뭐 매진됐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막상 어렵게 표를 구해가지고 타보면 텅텅 비어있는 경우들이 적지 맞아요. 그런 사람 않거든요.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어떤 얌체 같은 노쇼족들이 이제는 고속버스 터미널에까지도 이제 진출을 한 꼴이 되었습니다. 어머나. 일부 승객들이요. 출발 직전이나 직후에 승차권을 취소를 하는 거예요. 왜 취소를 하냐? 두 자리가 있는데 혼자 가고 싶은 거예요. 어머나. 혼자 가고 싶으니까 두 자리를 미리 예매해 놓은 다음에 승차권을 갖다가 출발 직전에 취소를 하게 되면 두 자리를 찾아 본인이 내려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지 세상에. 않습니까? 본인의 이기심을 위해 가지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승차권을 예매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방해하는 꼴이 돼버리고요.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온라인 취소표가 뜨면 빨리빨리 들어와가지고 예매를 할 수 있는 사람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그렇지 못한 고연령층에 계신 분들이라든지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은요. 그냥 표가 없어가지고 전전긍긍하시다가 몇 시간 지난 다음에 겨우 가는 경우들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얘기 듣고 보니까 갑자기 제가 올해 막 분통이 터지려고 하는데 김묘성 기자님 이거 그냥 넘길 사안은 아니잖아요. 이거 얌체족들 뭔가 철퇴를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국토부가 이런 취소 문제에 대해서 좀 발벗고 나서겠다라고 했는데요. 이런 취소 문제가 그러니까 수수료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쉽게 취소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원인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으로 오는 5월 1일부터 고속버스 승차권 취소 수수료가 오를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요일에 관계없이 그저 10%의 취소 수수료를 내면 됐는데요. 네. 5월부터는 평일에는 지금과 같이 10%를 유지를 하는데 네. 주말에는 최대 15% 그리고 명절에는 최대 20%의 취소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원래는요 최대 출발 1시간 전에 취소를 하면 수수료가 부과가 됐는데요. 네. 이제는 출발 3시간 전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렇게 확장을 시켰고 네. 지금까지는 버스 출발 전의 이야기라면 이번엔 버스 출발 후입니다. 네. 버스 출발 이후에는 취소 수수료가 훨씬 더 높아집니다. 네. 지금은 30%인데 아하. 일단 50%로 올릴 예정이고요. 내년에는 60%, 후년에는 70%로 단계적으로 상향할 예정입니다. 저거는 혹시 시청자분들이 그거 너무한 거 아니야라고 하시겠지만 정말로 다급한 일로 지방이나 이런 데 가야 되실 분들은 표가 없어서 발만 동동 구른 걸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얌체 같은 분들은 2자리를 예약했다가 1자리 취소해가지고 자기가 버스를 택시처럼 이용하겠다는 얌체 아니에요. 저런 사람들은 반드시 철퇴를 가야 된다 이런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 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깜짝 놀라셨죠, 여러분? 육개에 들어올 줄 알고. 자, 근데 제목 보니까 더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진 것 같은데요. 하재건 평론가님. 예, 17일 오후 1시경에 서울 관악구의 한 지구대에 다급한 목소리로 신고가 들어온 거예요. 치매 노인이 실종됐어요! 라는 신고였는데 이게 해당 지역 노인의 집에 주기적으로 방문하던 복지센터 원장이 있었는데 지금 노인분이 안 보인다고 해서 바로 신고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경찰이 그 노인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인근의 한 동산으로 위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그 동산의 등산로를 따라서 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어머나, 아니 근데 지금 그나마 일단 이 상황에 다행인 게 김묘성 기자님 휴대전화가 꺼져 있지는 않았나 봐요, 세상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해당 노인에게 전화를 해서 뭐 소리도 질러보라고 하고 유도를 계속했는데 노인의 위치를 찾기 위한 방편이었죠. 그렇게 노력을 하던 중에 네. 길을 지나던 한 등산객으로부터 이런 말을 듣습니다. 등산로 아래에서 신음이 들렸어요.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단서를 얻어서 해당 방향으로 경찰이 가서 수색을 합니다. 네. 수색하던 중에 산 비탈길 숲을 속에 쓰러져 있던 노인을 발견을 하는데요. 당시 상황이 영상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요?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네. 홀로 쓰러져 있는 노인에게 다가가서 상태를 살피는 경찰들의 모습입니다. 어머나. 어쩌다가 넘어지셨는지 말도 걸어보고요. 또 혹시 주변에 소지품은 없는지 살피기도 하는데 노인분께서 스스로 걸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경찰은 구급대원들과 함께 노인을 들것에 실은 후에 이렇게 조심조심 산 비탈길을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어머나 세상에. 그제면요. 지금 날씨가 갑자기 꽃샘추위가 왔던 그런 추워진 날씨잖아요. 그리고 일단 저 어르신 괜찮을까 걱정돼요. 손정희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새벽 4시경에 실족을 해서 저렇게 혼자서 넘어져서 뒷산에서 산책하던 중에 저런 상황이 발생한 것인데요. 80대 어르신입니다. 이 30m 아래로 추락을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10시간 만에야 극적으로 구조되었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라고 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경찰들이 발견했을 당시
얼굴이 창백한 상태였고 몸을 네. 혼자 움직이지 못해서 걷기 어렵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들것을 이용해서 안전하게 병원으로 긴급 호송했다라고 하고요. 네. 일단 경찰에서도 건강이 악화됐을까 봐 굉장히 걱정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 장시간 야외 노출 때문에 일부 폐렴 증세를 보일 뿐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와, 천만다행이에요. 근데 최진영 변호사님 생각해 보니까 애초에 여기 이 어르신 댁을 주기적으로 방문하던 복지센터 원장님이 신고 안 하셨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왜냐하면 진짜 그냥 어르신 어디 외출하셨나 보다, 출타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진짜. 대한민국의 사회복지망이 사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선진적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복지 사각 지역에 있고 이른바 그 송파 세모녀 사건 아이고. 이런 부분도 아주 있긴 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촘촘하게 특히 그 가장 끝단에 있는 복지사분들이 매일매일 가서 어떻게 보면 바이탈 같은 것도 측정을 네. 하고 돌보주는 가운데서 이분이 어디 갔지? 그렇게 하면서 이런 걸 했다고 하면은 결국 행정으로서의 어떤 부분과 또 그 경찰력 부분이 이렇게 서로 잘 어떻게 보면 연기가 됐고 맞아요. 거기다가 119까지 빠른 그러니까요. 시간 내에 저희 행정 협조가 됐다는 점에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선진 행정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가 싶지 네. 아닌가 싶은데요. 앞으로도 이런 일 없도록 또 정말 우리나라의 어떤 그 동사무소에서의 그렇죠. 어떤 그렇게 더 강화되었으면 하는 그런 사례인 것 같습니다. 복지센터 원장님의 신고를 받고 박현 변호사님 기민하게 민첩하게 대응에 나선 그 구조와 수속에 나섰던 경찰분들과 소방대원분들 정말 잘하신 거예요, 진짜. 정말 너무 대단하신 분들이시고요. 우리가 이렇게 일상생활 하는 것들의 대부분들이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힘써주신 분들 덕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추운 날씨에 고생하신 소방대원분들과 경찰관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오히려 발견 당시 할머니 몸 상태 좋지 않아서 혹시라도 잘못되지 않을까 걱정했었는데 너무 호전 중이어가지고 건강에 문제가 없다는 연락을 받고 너무나 감사했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세상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 덕분에 우리가 안전하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당연한 건 없어요. 모든 게 다 사랑이고 관심과 배려와 은혜 덕분에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애초에 최초의 신고를 해주신 복지센터 원장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이후에 또 민첩하게 대응해주신 경찰분들과 소방대원분들에게도 정말 뉴스파이터가 진심으로 감사의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멋지십니다. 오늘따라 빨리 끝내고 싶었는지, 네. 해발 800m 강원대에 무슨 일이 생겼던 걸까요, 김묘성 기자님? 네, 해발 고도 800m인 강원도 도계 캠퍼스입니다. 국내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교육기관으로 꼽히는 곳인데요. 해발 800m면 어느 정도일까 싶은데 제2 롯데타워보다 더 높다고 합니다. 그래요? 제2 롯데월드가 555m인데 이곳은 800m니까요. 와. 그런데 바로 그 강원대학교 도계 캠퍼스 학생을 포함해서 수백여 명이 어제 학교에서 발이 꽁꽁 묶였다고 합니다. 어머나. 바로 이것 때문이었는데요. 네. 영상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버스 앞유리가 깨져 있고요. 차량 바퀴가 헛돌면서 굉음이 들립니다. 당황한 학생들이 다급하게 버스를 멈춰달라고도 외치는데요. 어젯밤에 30cm가 훌쩍 넘는 눈이 내린 강원대 도계 캠퍼스를 오가는 통학버스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멈춰서는 장면이었습니다. 세상에. 일부 학생들은 다친 것으로 전해졌고요. 버스가 다니지 못하면서 구성원 300여 명의 발이 캠퍼스 안에 이렇게 묶였는데 대다수 학생이 머무는 기숙사까지의 거리가 무려 10km에 달해서 어머나. 발을 동동 굴러야만 했습니다. 진짜 영상 보니까 온통 사방이 눈에 덮여 있는 걸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당시에 저 학생분들 또 얼마나 겁도 났을 거 아니에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폭설이 내리는 게 멈추면 버스가 온다고 했는데 걸어서 한 2시간 정도 거리라서 말 그대로 지금 고립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왜 안 그러겠어요? 하재근 평론가님, 우리가 보통 자연재해를 뉴스로만 접하던 사람들이 실제 자기가 닥치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네, 난데없이 3월 달에 폭설이 내려서 지금 영상 보면 거의 무슨 6.25 때 피난길 같은 느낌이 그러니까요, 듭니다. 맞아요. 아유. 요즘 학생들이 갑자기 저런 일을 당하면 얼마나 무섭고 지금 네. 걱정이 됐겠습니까?
바로 구조될 거라는 희망이 좀 없는 상황이기도 했었거든요. 아이고. 왜냐하면 삼척시 관계자에 따르면 저 당시에 제설하고 뒤돌아서면 또 눈이 쌓였다. 그래서 눈이 계속 왔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통행이 좀 어려웠다는 얘기고 안 그래도 길이 미끄러웠었는데 저 사고가 나면서 더 통학버스 운행이 어려워져서 네. 지금 학생들 입장에서는 언제 우리가 구조될 수 있을까 그걸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아니 혹시 그럼 손정희 변호사님 서울은 글쎄 다행이라는 표현을 써도 될까요? 눈이 그쳤지만 혹시 저기는 학생들 지금도 고립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진 않습니다. 다만 고립된 시간이 상대적으로 장시간이었는데요. 일단 학교와 시에서도 노력을 했습니다. 제설 작업을 총력을 기울여서 하긴 했는데 문제는 일부 인원만 오후 9시쯤부터 스쿨버스 진입이 가능하니까 순차적으로 이제 보내긴 했는데요. 같은 날 11시 58분경까지 이 진입로가 완전히 개통되진 않아서 그때쯤 개통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학교에 묶여있는 인원이 300명이나 이르잖아요. 한꺼번에 이렇게 이제 기가시키기 어렵다 보니 이 300명 중에 140명은 캠퍼스 안에 생활관에 이제 306개실, 그러니까 이제 숙소를 마련해서 숙박을 시켰다라고 하고요. 네. 오전 7시에 모두 귀가 조치했다라고 하는데 그럼 오전 7시에 귀가한 학생들은 고립 17시간 만에 이제 집을 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물론 학교에서 저녁 식사도 준비하고 제설 작업도 돕고 여러 가지 귀가 조치를 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일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눈이 오는데 수업을 강행한 것이 문제이다라는 문제의식을 드러냈고요. 특히 이런 폭설이 나올 경우를 대비해서 휴교 조치라든가 요즘에 비대면 수업도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학사의 일정을 향후에는 신속하게 변경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맞는 지적이네요. 자연재해는 우리가 예측하기 어렵죠. 하지만 그 자연재해가 우리 예보를 통해서는 알 수 있잖아요. 어느 정도. 그렇다면 거기에 걸맞은 대응을 빨리 하는 게 신속하게 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매뉴얼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해 봅니다. 인명피해가 없었길 천만 다행이었어요. 자, 그런가 하면 지금 전 세계가 바삐 돌아가고 있는데 첫 번째 나라는 어디로 가볼까요? 김묘성 기자님. 첫 번째 나라 미국도 인도도 아닌 우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9개월 동안 기체에 오류가 생기면서 국제 우주 정거장에서 발이 묶였던 우주 비행사들이 있습니다. 네. 이 우주 비행사들을 귀환시키기 위해서 귀환용 캡슐이 우주 정거장에 도킹을 시도합니다. 그 순간을 담은 생중계 영상 속에 보는 눈을 의심케 하는 정체가 딱 포착이 되는데요. 그 정체는 무엇일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우주 정거장 안을 두둥실 떠다니는 우주 비행사들. 그런데 저 뒤에 보이세요? 회색빛 얼굴에 검은 눈동자까지 영화에서나 볼 법한 외계인을 닮은 누군가가 이렇게 떡하니 등장을 합니다. 깜짝이야. 아이고. 정거장 내부를 둥둥 떠다니지만 웬일인지 우주 비행사들은 전혀 놀라질 않는데요. 정말 예기치 못한 외계 생명체의 등장이었을까요? 혹시 9개월 동안 우주에 있다 보니까 하재근 평론가님 외계인하고도 친구가 된 거예요 혹시? 네, 외계인하고 미지와의 조우를 통해서 친구가 된 것인지 그게 아니라 지구인 우주 비행사가 자신들의 귀환을 도울 승무원들이 오니까 너무 좋아서 이벤트로 마스크를 쓰고 저렇게 이벤트를 한 것이었는데 네. 저게 미국 미항공 우주국 나사에서 공개한 영상입니다. 그래요? 근데 정말 좋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설명이 나왔던 것처럼 9개월 동안이나 우주에 고립이 돼 있었던 거예요. 고립이에요? 오늘 이제 무사히 지구로 돌아왔다고 하는데 네. 우주에 계속 있으면서 지금 저런 이벤트 한 거 보니까 정신적으로는 정상인 것 같습니다. 네. 문제 생길 수 있거든요. 정신적으로도. 그렇죠. 다만 신체적으로 손실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빨리 검진부터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자칫 멘붕에 이른바 시쳇말로 멘붕에 빠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잘 견뎌냈고 무사귀환 축하드립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어디로 떠나볼까요? 손정혜 변호사님. 네, 미국에 있는 펜실베니아 주의 한 대학교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즐거웠던 파티 현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된 상황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네.
수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있는 아이고. 현장입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어머. 건물 지방이 폭삭 주저앉고요. 아이고. 지붕 위에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대로 추락하고 말았는데요. 네. 파티 중에 일어난 사고로 수십 명이 부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아니 지금 아이고 보는 저희들이 지금 다 가슴 철렁한 순간인데 박규현 변호사님 지붕 위에 사람들이 왜 올라가 있던 거예요 지금? 당시에 파티에는 한 500명 정도의 파티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중에 한 12명 정도가 지붕 위로 올라가가지고 파티를 더 즐겼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뛰고 뭐 소리 지르고 이렇게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지붕이라는 게 거기서 뛰고 노는 공간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큰 사고가 발생을 했고 다행스럽게도 경상자와 일부 중상자는 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저 정도 그치게 천만다행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많은 힘을 집중적으로 하면 예전에 어떤 게 있었냐면 뉴스파이터 보여드렸는데 해외 축구 경기장인데요. 많은 응원단들이 발을 동동 구르면서 응원하다 보니까 그 경기장이 폭삭 주저앉아요. 축구장 경기장이요. 정말로 저런 건 조심하시길 바랍니다.